검찰 이야기 좀 해보죠. 예. 총선 기간에는 검찰이 뭐 의도적이든 아니든 의도적이죠. 주요 수사 같은 건 좀 묵혀뒀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선 기간이라는 게 코로나19하고도 겹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막 뭐라고 할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막 들쑤시고 다닐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 윤석열 총장의 장모 문제가 이슈가 되긴 했지만 그건 뭐 검찰이 주체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다른 케이스인 거고. 그래서 그 울산 지방선거 관련 수사 이런 거는 총선 이후에 그렇죠. 재개한다. 예, 이미 예고까지 했었잖아요. 임종석 전 실장이나 이광철 지금 민정비서관에 대한 이제 수사가 그런 건데 그 정치적 파장이 워낙 큰 사항이어가지고 그랬던 것이고 그걸 말하자면 이렇게 묶어 놓는 것에 대해서는 여나 야나 뭐 별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럼 뭐 그건 당연한 거다. 총선 이후에 한 게 맞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자 총선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해야죠. 그렇죠. 여러 가지들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뭐 민주당 황운하 당선인 이분이 현직 아직 경찰 신분이라 이게 미묘한 게 있는데 그 울산 사건 때문에 그 경찰 신분 유지하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표적 수사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황운하 당선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근데 요거는 근데 앞서 말씀드린 울산 수사하고는 별개 건입니다. 총선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를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해서 그 민주당의 경선 경쟁자가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한 수사고 이런 걸로는 총선 직전에 압수수색 당한 여당 후보 그 김영배 당선인이 있어요. 그 민정비서관 출신. 그리고 끝나고 바로 압수수색 당한 저희 대구에 이제 한국당 통합당 소속 당선인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황 당선인의 경우에는 이미 울산 사건과 관련돼서 기소가 됐으니까 검찰과 법적 공방을 벌일 테고 이게 또 흥미로운 게요. 울산지검 이제 옛날에는 공안부라고 그랬는데 공공수사부였죠. 수사부에서 여기 황 당선인하고 이쪽에 수사하던 분이 마침 대전지검의 공공수사부장으로 발령이 갔어요. 근데 이번 그 압수수색은 대전지검에서 한 거죠. 이게 뭐 참 운명적 만남인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라임 사태. 거기도 이거 뭐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거기도 핵심 관련자들이 체포됐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제 체포됐죠. 오래 도피하다가 이제 체포됐는데.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 체포보다 제 느낌에는 더 흥미로웠던 게 이 사건에 연루된 그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있지 않습니까? 보도된 지 한참 됐죠. 지금 금감원 간부였던 사람. 이 사람이 지난 16일에 체포됐어요. 총선 다음 날. 그랬죠. 그리고 이 사람은 도피한 것도 아니고 금감원에서 근무 중이었어요. 네, 네. 근데 일부러 총선 다음 날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을 것이고 수사 증거가 딱 그때 드러났다거나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공무상 비밀누설 및 뇌물 혐의로 체포돼서 그 체포돼서 바로 구속영장도 발부됐습니다. 이 혐의점은 한참 전에 나온 거예요. 이게 총선 끝나기 기다려서 체포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다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 뭐 전직이죠. 금감원 간부 그 선이 끝이겠느냐. 윗선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라임이 이제 조단위 사고고 이 스타모빌리티라는 이 회사는 정부 관련 행사에 많이 등장했던 곳이라고 해서 일개 행정관이 뒤빼겠냐 이런 거죠. 관련해서 이제 이번 총선에 부산 지역에 출마했던 낙선한 여당 후보가 있는데 이 현 정부 초기에 공공기관 감사 지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스타모빌리티에서 거액의 정치자금 수뢰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선거 끝나고 나니까 오늘 언론을 통해서 뭐 아는 사람 소개로 수차례 만났고 동생이 오히려 그쪽 소개받아서 주식에 투자했다 거액 손해봤고 나는 이제 양말을 1,800만 원치 판 거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양말을 팔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원래 양말 사업하시는 분? 그렇죠. 원래 양말 사업했던 분이에요. 근데 공공기관 감사하면서 양말 판 게 말이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고. 아무튼 정치적 인화성이 있는 주제예요. 이것도 라임 사건도.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 관련 수사하고 이 수사가 정치적 인화성이 있는데 물론 성격은 다르죠. 크죠. 그리고 후자는 완전 이게 돈에 엮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자인 거잖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후자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할 겁니다. 아무래도 전자 쪽보다는. 많네요. 울산시장 건, 황운하 당선자 건, 라임 건, 참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수사했습니다. 그것도 또 있죠.
이재용 부회장 조사만 굉장히 오래 했는데. 네, 남겨놓고 있습니다. 딱 그 부분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검찰은 지금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하고 그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비율 조작 배경에 이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신라젠 불법 주식 거래 사건. 신라젠. 네, 이건 이제 유시민 이사장하고 채널A 기자 그 건이 나왔던 건데 그건 말하자면 지류인 거고 신라젠 이제 본류에 대한 이 수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뭐 아까 이제 4월 16일이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 말씀도 드리고 이런 말씀 참 드리면서 약간 자괴감도 들고 기분이 묘한데 말로는 뭐 검찰이 법대로만 하면 된다 이게 저희가 편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럴까 싶어요. 지금 뭐 코로나19 경제 상황 삼성전자가 이제 마스크 막 이렇게 하고 뭐 5억 장 외국에서 이제 정부를 대신해가 수입해가지고 뭐 앞장서고 있다. 지금 뭐 반도체가 우리의 살 길이다.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영향을 과연 안 받을 것이냐. 그리고 여당이 180석으로 압승한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안 받을 것이냐. 예컨대 오늘 안 받아야죠. 전 말로는 그렇게 하겠는데 예,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버닝썬 관련해 가지고 그 경찰총경으로 불렸던 윤규근 총경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총장으로 불렸었죠. 그렇죠. 예. 법원이 이례적으로 뒷말을 붙이긴 했어요. 증거가 불충분할 뿐이지 피고인이 결백하다는 뜻은 아니다. 뒷말을 붙였는데 근데 버닝썬이나 여론의 압박이 강했던 사안들이 사실 검찰이 무리해서 수사하고 이런 경향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언급 안 하겠지만은 그런 사건들이 무죄로 나온 게 수두룩해요. 근데 만약에 검찰이 법리적으로 신중하게 수사했다면은 지금 뭐 검찰이 누구 편드는 거냐 그런 욕 먹었을 거거든요. 물론 제가 지금 위에 언급한 지금 검찰이 진행 중인 사건이 그렇다는 뜻은 아닌데 여론,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과연 완전히 분리돼서 뭘 할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사건의 실체를 밝혀낸다는 수사가 사실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법원은 봐주고 싶으면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런데 죄는 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검찰도 경찰도 수사해서 기소하고 형량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법원은 다 억울한 피고인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증거가 있지 않으면 무죄 판결이 당연한 거죠. 거죠. 이게 무죄라는 게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무죄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죄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정치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똑같이 행세를 하거든요. 그러나 무죄 받으면 무죄죠. 그래서 참 할 말은 많으나 시간이 짧습니다. 뉴스 사이다였어요.